상주 FM 93.9MHz 오늘의 상주 소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손샛별입니다. 5월 넷째 주 한 주간의 상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주방송의 보도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주시 협의회와 경상북도 상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6일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민주평통 상주시 협의회장과 상주교육장을 비롯해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미래세대의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통일교육과 지역사회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으로 협력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미래세대의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제공, 생활 밀착형 평화통일 교육을 각급 학교에 제공해 교육 전개, 상호 교류를 통한 지역사회 평화통일 활성화 논의, 각 초중고학교와 협력체계 구축 운영 지원 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지난 16일 제26회 경상북도 장애인체육대회 상주시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결단식에서는 김장환 상주시 장애인단체 연합회장을 비롯해 각 장애인단체 대표와 강영석 상주시장, 도의원, 출전 임원 및 선수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김장환 상주시 장애인단체 연합회장은 작년에 비해 더 많은 종목에 더 많은 선수들이 참가하는 등 우리 시 장애인 체육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선수 모두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함창 명주 테마파크 장미동산에 장미꽃이 활짝 피어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고온으로 인해 다른 해보다 일찍 개화를 시작해 5월 넷째 주에는 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주시는 명주 박물관과 잠사곤충 사업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7년 테마파크 내에 장미동산을 조성했으며 18,500제곱미터 면적의 사계와 골드메리, 옐로우 퍼폼, 위스베치 골드 등 일반 품종과 주변에서 보기 힘든 크리스트얼, 블루리버, 몬타나, 안젤라 등 20여 종 등 다양한 장미 4만여 그루가 식재돼 매년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5월 25일에서 26일에는 상주 슬로시티 주민협의회 주최로 함창 명주 테마파크 일원에서 슬로시티의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고 슬로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2024 상주 슬라페 한복 문화산책이 개최될 예정이며 다양한 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드디어 상주에도 감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감꽃을 보면 감나무 아래에 떨어진 감꽃을 주워 감 목걸이를 걸고 다녔던 어린 시절의 생각이 나는데 상주시는 곶감 생산 과정을 도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상주 곶감 축제와 연계된 상주 곶감 생산 과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상주 곶감 생산 과정 체험 신청자는 상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직접 방문 신청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자는 지역 제한은 없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체험자는 직접 감을 생산해보고 본인이 생산한 곶감을 상주 곶감축제 때 수령해 맛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중덕지 자연생태공원에 양귀비꽃이 활짝 피어 시민들로부터 큰 각광을 받으며 중덕지를 찾는 방문객들의 발걸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매년 5월 중순에서 6월에는 중덕지에 피어난 양귀비꽃이 고고하고 매력적인 자태를 뽐내는 장면을 만끽할 수 있으며 7월에서 8월에는 3만여 평의 수변에 연꽃이 장관을 이루는 중덕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3주간 자연과 환경 바로알기 교육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6월 18일부터 28일까지 상주시민 40명을 대상으로 자연환경 기초이론 및 실습, 현장 견학 등 프로그램, 자연보호 지킴이의 기초소양교육 등 총 8회 동안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연과 환경 바로알기 교육은 2016년부터 매년 환경교육 전문기관인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며 상주 지역의 소중한 자연환경에 대한 올바른 소양을 배양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운동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 장소인 중덕지 자연생태교육관은 2013년부터 환경부 기후변화 교육센터로 지정돼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교육과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교육 등 다양한 환경교육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주관하는 2024년 산업단지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산업단지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은 산업단지 내로 청년층을 유인하기 위해 노후화된 영세 중소기업 공장의 내외부 환경을 청년친화형으로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에서 노후산단 1개소내 10개 기업을 자율 선정해 1개 기업당 국비 2천만 원을 지원하고 복지, 근로, 외관, 녹지 분야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환경 개선을 원하는 기업의 수요에 발맞춰 노후화가 심한 외답 농공단지 내 기업들과 공모 사업을 준비해 사업계획서 제출, 현장평가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상주시 외답 농공단지 내 1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은 전국 9개 지자체에서 도전했으나 2개 지자체만 선정된 경쟁률이 높은 사업으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사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마스코트 캐릭터를 디자인으로 한 상주화폐 선불카드가 첫 발행됐습니다. 부정유통에 취약한 지류상품권의 발행을 정부 지침에 따라 축소 폐지하고 편의성과 투명성이 높은 카드형 확대 운영을 위한 취지입니다. 종전에 농민수당 지류형을 지급받은 대상자는 올해부터 지류형 대신 선불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며 내년엔 모든 정책수당으로 확대 지급될 예정입니다. 선불카드는 통장 개설을 해야 사용할 수 있는 상주화폐 카드형과 달리 통장 개설 없이 카드형으로 사용 가능하고 부정유통 감소, 지류형 발행 예산 절감, 이벤트성 상금 지급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기명화 시스템 작업을 통해 기존 상주화폐 카드형 사용자들도 선불카드형으로 연동해 충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기명화 시스템이 시작되면 상주화폐 지류형은 점차 발급 중단될 예정입니다. 지류형의 주 고객층인 고령층을 위해서 잔액 확인 서비스도 개발됐습니다. 상주화폐 고객센터 02-2101-1699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지난 21일 상주 여자고등학교와 자율형 공립고 2.0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상주여자고등학교는 2011년 자율형 공립고 1.0 지정 이후 교육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에 따라 자율형 공립고 2.0 전환을 준비 중입니다. 이번 협약에는 자율형 공립고 2.0 교육과정을 위한 고교 지자체 교육과정 운영 지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발전 특구 협력 사업 협조, 기타 고교와 지자체 연계가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상주시와 상주여자고등학교는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역 상황과 특성 요구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 모델을 개발 및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 연화사의 연화회는 지난 20일 모서면 연화사에서 이웃에게 전달할 다양한 밑반찬을 만들어 따뜻한 온기를 전했습니다. 연화회는 연화사 신도들의 봉사활동 모임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꾸준히 자원봉사를 하면서 나눔과 자비를 실천하고 있으며 이날 연화회는 정성껏 준비한 제철 재료로 물김치와 머위볶음 등 7개 반찬을 만들어 장애인 세대 20가구에 전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성실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합니다. 상주시는 집중 단속기간 중 세정과 직원을 특별 단속반으로 편성해 운영합니다. 특히 올해는 관외 지역 체납세 합동 징수팀을 운영해서 관외 체납 차량을 추적하고 영치 활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소상공인과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영치 유예와 분할 납부 유도 등의 방법으로 부담을 줄여주고 긴급하게 생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회복지과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복지 혜택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북도 세정담당관실과 상주시청 세정과 직원 20명은 지난 21일 농번기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도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 돕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농촌 일손 돕기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적기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동면 선교리에 위치한 포도 농장을 방문해 포도 순따기 및 농장 주변 제초 작업 등 농장 일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농촌지도자 상주시 연합회와 모서면회는 회원들이 상부상조의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매년 공동경작을 통해 우리 쌀 사랑 나눔 실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첫 행사로 지난 20일 모서면 일원에서 모내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공동경작 사랑나눔 실천 모내기는 농촌지도자 모서면회에서 공동경작 농지를 희사했고 연합회의 지원으로 상주시 사랑나눔 확산을 위해 회원들이 직접 모서면 일원 10,000제곱미터 정도의 논에 모내기를 했습니다. 우애와 봉사, 창조의 정신을 실천하는 농촌지도자 상주시 연합회는 폐농약병 수거 활동을 펼쳐 얻은 수익금 200만 원과 공동경작 쌀 1톤을 지난해 12월 26일 상주시에 기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26회 한국실업볼링연맹 회장기 전국실업볼링대회가 명품 스포츠 도시 상주에서 5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상주 월드컵 볼링장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실업볼링연맹과 상주시 볼링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실업팀 소속 280여 명의 볼링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우승을 향한 명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5월 24일부터 27일까지는 남녀 개인전과 2인전, 3인전이 각각 열리고 28일부터 30일까지는 마스터즈 및 5인조 경기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29일부터 30일까지 펼쳐지는 5인조 결승과 마스터즈 경기는 SBS 스포츠 TV 채널을 통해서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 슬로시티 주민협의회와 한국한복진흥원은 오는 5월 25일과 26일 이틀간 장미꽃이 만발한 상주시 함창 명주 테마파크 일원에서 2024 상주 슬로라이프 페스티벌 및 한복 문화 산책을 개최합니다. 슬로라이프 페스티벌은 슬로시티 철학을 공유하고 슬로라이프 및 슬로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련하는 소박한 축제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고 문화와 음식을 나누며 국제 슬로시티 상주의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올해는 오감으로 누리는 달콤한 인생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여유롭고 품격 있는 삶을 즐길 수 있는 슬로 라이프존과 각종 놀이와 게임으로 달콤한 경험을 선사하는 슬로 체험존,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각종 공연이 있는 슬로 뮤직존, 건강한 먹거리로 입을 즐겁게 해줄 슬로 푸드존과 슬로 마켓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한편 전국 유일의 한복 업무 전담기관인 한국한복진흥원 일원에서 펼쳐지는 한복 문화 산책은 한복의 멋과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행사로 한복과 관련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 게임, 이벤트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돼 있으며 한복 관련 소품과 공예품을 구입할 수 있는 플리마켓도 운영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 학생 46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 예비 청년 농업인 직무탐색 프로그램의 첫 시작인 포도 재배 과정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농업 현장 실무 경험 배양 및 농촌의 고령화와 농업 인구 감소 대안을 목적으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상주시 농업기술센터가 미래농업고등학교와 연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은 작물 재배 전 과정에 대한 이론은 물론 실제 농업에 적용할 수 있는 화수 정형, 알 속기, 수학 등 실습 위주의 교육도 병행합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의 예비 청년 농업인 직무탐색 프로그램은 포도 재배 과정을 시작으로 스마트 농업 이론 및 오이 생육관리 실습의 스마트팜 과정까지 총 16회에 걸쳐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지난 21일 상주제일병원에서 재난 관련 공무원과 병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인명피해 우려 지역 현장 및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상주시는 지난 4월 여름철 자연재난을 대비해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정비하고 추가 발굴했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신규 발굴 지역인 상주제일병원을 대상으로 위험 요인과 주민 대피 계획, 주변 시설물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재해 위험 요인 정비를 위해서 현재 6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수해 복구 공사 중에 있으며 추후 재해 위험 요인이 해소되더라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사단법인 경북자동차검사 정비조합과 함께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 자동차 종합검사 지정 비사업자 및 지정 정비사업자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 검사 업무 적정성 및 시설관리 상태 등 사업장 전반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며 특히 민원 빈발업체, 검사 불합격률이 지나치게 낮은 업체, 기술 인력 변동이 상대적으로 잦거나 대표가 검사원으로 등록된 업체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 사항은 행정 지도를 통해 현장 시정 조치 및 개선을 권고합니다. 하지만 검사 항목 일부 생략, 검사 결과와 다르게 검사표 작성, 검사 결과와 다르게 검사표 작성, 검사 장면 및 결과 미기록 또는 거짓 기록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업무 정지 및 직무 정지 등 행정 처분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수시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주 상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라며 일일이 따지고 비교하지 마세요. 때로는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가 매 순간을 사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은 소향 바람의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손샛별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신 상주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